오늘 그 분야별 지출 구조조정 작업반에 참여해 주신 그 강동수 본장님, 세종에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네, 박록 반갑습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작업반 연구진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특히 오늘 회의에는 그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12대 전 분야 PM들이 이렇게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그 세계적인 확산에 따라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굉장히 불안정하고 또 거기에 따른 그 피해를 받는 민생 그 취약계층 그리고 소상공인 중소기업 뭘 떠나가 이제는 대기업까지도 아주 피해에 노출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우선적으로는 이제 방역을 제일 우선에 두고 두 번째는 이 코로나19에 따른 그 취약계층, 당장 피해를 받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에 지금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기에 이제 어느 정도 소강이 되고 나면은 적극적인 재정의 대응을 통해 가지고 또 지금 이제 경기 대응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2월 달에 1차, 2차 긴급하게 이제 재원을 재정, 세제, 금융 이렇게 해서 4조 원, 그다음 16조 원, 1차, 2차 해서 20조 원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추경을 통해 가지고 11조 6천억 해서 한 32조 원 규모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 주재 그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는 추경에 포함되는 12조 원을 포함해 가지고 중소소상공인을 위한 50조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대기업들을 위한 또 50조까지 해서 100조를 이렇게 마련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지금 뭐 고민은 많습니다만 어쨌거나 하여튼 재정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응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비상경제 시국에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장 그 어려움에 노출된 그 취약계층, 그다음에 중소소상공인 또는 그 일시적인 자금 애로를 겪고 있는 뭐 대기업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재정 그 대응을 하려면은 재정에서 아마 그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또 재정 상황을 이렇게 쫙 돌다 보면은 금년 추경 편성하면서 벌써 국가 채무 비율이 41.2%로 이렇게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라서 재정 상황도 녹록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하여튼 정부는 당면한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또 재정의 어떤 중장기적인 지속 가능성 이 두 가지를 같이 잡으려고 하니까 사실은 진짜 해답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돈을 많이 써야 되는데 또 건전성을 유지하라. 이 모순되지 않느냐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뵙자고 한 것은 저희들이 그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하면서도 또 재정 내부적으로는 뭔가 하여튼 좀 줄일 때는 줄이고 또 늘릴 때는 늘리고 하는 그런 어떤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차원에서 오늘 이 회의는 그 돈을 적극적으로 쓰는 회의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 재정을 있는 재정 또는 늘어나는 재정을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뵙자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재정의 뭐 지출 구조 조정하면은 뭐 10% 감액, 재량 지출의 10% 감액, 뭐에 뭐 30% 감액 이렇게 했는데 저는 또 약간 생각이 틀립니다. 이 지출 구조 조정이라는 게 단순하게 뭐 예산을 절감해서 이렇게 하자는 그런 차원보다는 적극적으로 필요할 때는 돈을 넣고 또 이게 또 성과가 안 나든지 좀 효율이 떨어지면 적극적으로 확 줄이고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해서 성과를 내야지만 당장 저희들이 이제 재정을 넣더라도 이 꿈이 있는 재정이 되고 이 돈을 넣어가지고 또 경제에 어떤 더 성과를 내고 효율성을 높여가지고 성장이 또 이루어지고 또 그래서 또 세수가 돌아서 또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고 하는 이런 식의 지출 구조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꼭 뭐 재정을 쓰는 거에 대해서 주저하고 뭐 안 써야 되겠다고 그런 생각보다는 쓸 때는 쓰고 또 아낄 때는 확실하게 아껴가지고 이렇게 하고 또 쓰는 부분도 가능하면은 경제가 좀 쓰고 나면 몇 년 썼더니만 이 경제가 다시 선순환 구조가 돼서 다시 피덕이 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좀 구조조정을 좀 해야 되는데요. 사실은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이게 진짜 어떻게 하면 이 가능할 것인지 하는 그런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모시고 좀 이렇게 피해님들 그리고 또 세종에 참석하시는 또 분들 모시고 좀 그런 차원에서 좀 고민을 좀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좀 말씀도 듣고 또 현재 저희들이 지금 배분하고 있는 예산 시스템도 좀 바꾸고 그 다음에 또 부처별로 또 이렇게 분산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은 또 이렇게 전략적으로 묶어서 진짜 성과를 낼 거는 확실하게 성과를 낼 수 있는 하는 그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렇게 생각해서 좀 뵙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희들이 2차관 라인 중심으로 해서 재정에서는 뭔가 하여튼 좀 현장의 어떤 에서 이 진짜 성과가 날 수 있는 그런 예산 편성이 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몇 가지 이렇게 혁신 성장, 성과가 날 수 있는 혁신 성장 쪽으로 좀 이렇게 타켓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좀 집행이 안 된다든지 또 만성적으로 보조 사업으로 지원은 되는데 성과가 없는 사업이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은 또 과감하게 좀 걷어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출 구조조정 같이 하면은 뭐 100이면 한 10%뭐 깎았다가 또 다시 이게 늘어나고 이런 것보다는 어떤 사업은 과감하게 그냥 10% 깎는 게 아니고 없애버리고 또 어떤 사업은 과감하게 또 몰아줘가 10이면은 한 1000도 줘버리고 되는 부분은 한 이런 식으로 좀 하려고 생각은 합니다만 이게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은 것 같고 이래서 어쨌거나 하여튼 지금은 이 재정의 어떤 스스로의 어떤 이 체력을 보강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또 재정을 또 늘려야 되는 이런 그런 하여튼 기로에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많이 주시면은 그런 내용을 담아서 1차적으로 이제 내년도 예산 편성에 좀 반영도 해 보려고 합니다. 해 보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기 이제 저희들이 재정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요. 참 중기 계획 짜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뭐 내부적으로는 중기 재정 운영 지원단도 이렇게 하고 있고 재정 혁신 TF도 하고 있고 뭐 하여튼 할 수 있는 뭐 최대한은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성과 관리 시스템도 바꿔가 성과 관리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혁신 성장 쪽에 성과가 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또 투자할 부분 좀 찾고 이런 식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깨가 무겁습니다. 어깨가 무겁고 또 어떤 면에서는 좀 가슴이 좀 답답하기도 합니다. 생각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딱 하려고 하다 보면 또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거기는 또 그 각 사업에 대해서는 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다른 데는 뭐 구조조정해도 좋은데 우리 쪽은 절대로 안 된다. 이런 식 어떤 그런 식의 어떤 현실을 닥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하여튼 좋은 말씀 오늘 좀 듣고 앞으로도 꼭 뭐 회의가 아니더라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뵈니까 좀 좋은 의견이나 이런 거 주시면은 저희들 진짜 과감하게 좀 반영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뭐 저희들은 항상 그 듣고 또 바꾸고 또 이렇게 할 그 자세는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좋은 의견 주시고 또 저희들이 뭐 또 다른 방향으로 가면은 그렇지 않다는 그런 질책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저희들이 잘 중심을 잡고 해서 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세정도 고맙습니다.